저희 검안팀은 XR 기술을 활용한 AI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지키는 주식회사 ICU 코퍼레이션 대표 김동혁입니다. 사시, 약시 등 소화식기능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으며 GSAT 스타트업 컨버전스 리그 수상, 경남 도지사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ICU USA 설립과 함께 창원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내 꿈의 그라운드는 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사람의 눈을 지키는 검안사 김동혁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그죠? 이 지구를 넘어서 저 먼 우주에 키가 크고 파란 피부를 가진 나비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아마 진짜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I see you라고 인사합니다. 왜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들은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냐고요? 그거는 바로 저희의 회사 이름이 ICU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인사 한번 해볼까요? ICU. 역시 남고답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CU. 반갑습니다. 저희는 소화식기능 질환을 치료하는 VR, AR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디바이스를 너무 많이 쓰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그리고 성인의 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력 저하를 포함해서 눈이 좀 돌아가는 사시나 약시 그리고 짝눈, 난독증까지 이 눈에 상처가 생기는 다른 안 질환들과는 다르게 분류되어 이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뜻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보지 못하면 ADHD, 학습장애 혹은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듯이 이 시감각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지방에서는 이 사시처럼 굉장히 마이너한 질환은 이 전문의 선생님들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은 이 지방이 아닌 저 위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거나 혹은 몇 달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흔한 암과 같은 위험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외된 질환들도 더 이상 지방에서는 치료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IC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VR, AR을 활용해서 이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치료와 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스넬 DTX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안과형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를 현재 앞두고 있고 저희 회사는 8억 5천만 원의 투자와 약 3억 원 정도의 임상치료 매출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ICU는 소아사시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역의 대학병원과 함께 아이들이 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의 눈을 지키게 된 이유가 혹시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궁금하죠? 제가 단순히 검안사라서 혹은 국내에서는 안경사라서 혹은 돈이 될 것 같은 새로운 분야라서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중하고 작은 딸을 눈을 위해 매달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저 멀리 있는 서울의 병원에 갔다가 5분 진료받고 또 5시간 병원 대기한 후 녹초가 돼서 매달 5시간 버스를 통해 또 내려오시는 한 진주에 계시는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2017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에 지친 저는 이 창원의 털을 잡고 작은 안경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안경은 마진이 너무 대단하대요. 팔면 부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열면 다 성공이랍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 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업하면 영업할수록 손실은 불어나고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었어요. 어느 날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띠리링. 여보세요? 우리 딸애가 사시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에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요. 뭐 치료 이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딱 한 번만 좀 우리 애 눈 좀 봐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소아청소년 전문 검안사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도 없는데 뭐 그냥 한번 볼까 하는 마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바로 약속을 잡았죠. 그 아이를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수술 후에 눈이 너무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 개로 보이고 외관상으로도 여자인데 눈이 한쪽으로 들어가면 많이 속상하겠죠. 여러분, 중학생 여자입니다. 얼마나 외모나 이런 것에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호주에는 이 비전 테라피라는 재활에 관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그 지식이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어머니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어머님, 제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매일 공부를 한번 해볼 테니까 매주 오전마다 진주에서 창원까지 여기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돈은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돈 대신에 시간을 저에게 지불해 주시면 책임지고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이거 아시죠? I can do this all day. 캡틴 아메리카의 명대사입니다. 그렇지, 정확했어요. 하루에 10시간도 이동해 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걸려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애 잘 좀 부탁합니다. 어머님께서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시어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로 이 시퀀스가 제가 경남에 계속 머물게 된 가장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단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매출에 집착을 하기보다 지식을 갈망했고, 매주 토요일 저는 로또가 아니라 이 모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때가 제가 치료제를 이제 계속 연구할 때였거든요. 한창 코로나 때였어요.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총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쌓인 임상 경험과 지금의 프레즈넬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그녀는 그녀만의 꿈의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나비족은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건 사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찬혁 그 가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의 종말론이라고. 정말 요즘 사랑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돈도 명예도 다 좋지만 진짜 의미는 누군가를 혹은 이 지역을 사랑하는 데서 저는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누군가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만 하죠.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힘들겠죠. 실제로 저와 저희 ICU 비전케어 팀원들은 사람의 눈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창업 안 한다라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곤 해요.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창업가이기 전에 사람의 눈을 지키는 거만사로서 그 거만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을 위해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언젠가 다시 또 한 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저에게 창업 스토리 시작점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은 혹은 여러분들보다 어린 아이들의 안경을 없애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그날까지 저는 거만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람의 눈을 지키는 거만사 김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상구에서 온 이태관입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혹시 눈 쪽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라식을 안 하시고 안경을 끼신 이유가 지금 있으신지? 저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3-40번 듣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뭐 이지용 회장님이라던가 뭐 다른 그런 뭐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라식을 다들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기를 놓쳐서입니다. 라식을 라섹을 하게 되면 노안이 조금 일찍 오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라식을 하게 되면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라식을 하고도 돋보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을 안 하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좀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라식 라섹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짝눈을 좀 한쪽 눈 시력만 좋은 사람의 그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한쪽만 라식을 해보려고 지금 좀 계획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 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